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미국의 철강왕이죠.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맞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명품 의류 또는 나 높은 사람이야 하는 사회적 지위, 이런 물건이나 잘난 체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회적인 기준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 어깨를 쭉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람의 자신감이 진짜일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당당한 첫걸음, 스스로를 믿는 마음,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폐 기능과 또 폐 면역환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가 폐에 관한 내용인데요. 폐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 먼저 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폐는 우리 가슴 양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의 이 가슴의 정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으로 이제 코로 해서 목으로 해서 이제 이 기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제 양쪽 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와 왼쪽 폐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에 아까 이 가운데 기관으로 해서 양쪽 기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로 연결되고 밑으로는 이제 세 기관지가 아주 가는 기관지로 이렇게 다시 또 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세 기관지에서 폐포관이라고 폐포관, 폐포낭, 그래서 이 나중에 폐포로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이 폐포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는 크기가 0.2mm 정도, 0.2mm 정도의 크기의 그런 지름이 0.2mm 정도의 지름에 이런 폐포가 한 3억 개 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포가 우리 몸에서 이런 공기 주머니 역할을 하고 이런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고 하는 이런 호흡의 기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폐포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 폐는 세 개의 이런 세 개의 옆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폐는 두 개의 폐엽으로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무게도 더 크고
더 많이 큽니다. 그래서 한 620g 정도 나오고 왼쪽 폐는 한 560g 정도 되면서 오른쪽 폐가 폐 기능의 거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폐 아래에는 우리가 횡격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으로 이런 가슴과 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은 숨을 내쉬면은 횡격막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호흡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숨을 쉰다라는 것, 그런 것은 뭔가 당연한 것일 것 같고 그 이외에 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폐의 기능은 크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폐포에서 이런 3억 개나 되는 그런 거대한 이런 폐포들이 거기에서 그런 호흡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포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이 거물망처럼 폐포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혈관에서 이제 그 산소를 공기 중에 산소를 이러한 폐포로 이렇게 그런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해주고 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에 그렇게 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호흡 작용이 원활하게 잘 돼야지 우리가 심장에 혈액도 원활하게 잘 공급되고 온몸에 정상적인 그런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호흡을 함으로써 몸에 열을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산이 되니까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속에 이런 산과 염기의 그런 균형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pH가 한 7 정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온몸에 그런 세포의 그런 우리 몸의 효소들이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우리 몸의 그런 산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의학적으로 그런 폐 기능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폐는 그 기를 주관한다 그럽니다. 네. 우리 이 대기에 이 하늘에 있는 이러한 기운 그런 기의 이런 에너지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이런 기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호흡을 잘하고 정상적으로 이러한 호흡을 잘 통해서 우리 이러한 기의 그런 에너지나 이런 기를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몸에 그런 심장으로 통해서 전신에 우리 산소나 영양분이 보급이 되고 우리 전신의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모를 또 주관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이 피부가 되겠습니다. 피부와 모발. 그래서 이 폐가 피부와 모발과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좋아지고 폐가 튼튼해지면은 피부가 아주 윤택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모발도 아주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와 막보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가 안 좋고 코가 항상 막히고 자꾸 코가 안 좋은 사람은 폐 기능과 막보로 코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폐 기능을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소리를 또 폐 기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이런 윤기가 나고 목소리가 넉넉하고 아주 이렇게 좋은 목소리는 그만큼 몸에 이러한 폐 기능이 참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메마르고 자꾸 힘이 없고 그런 것은 폐 기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런 대기에 있는 기의 그런 에너지를 우리 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에 있는 이 대기에 있는 기의 에너지에는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몸에 이런 백혈구나 이런 적혈구를 통해서 이런 그런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에 이러한 면역력을 좋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그런 안 좋은 물질, 유독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킵니다. 안 들어오게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런 독소나 노폐물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 기능이 좋아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호흡기나 이런 기관지나 이런 이 호흡계통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쉽게는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편도나 이런 모관이나 이런 이 기관지나 이런 부분이 다 좋아지니까 호흡기 계통의 이런 저항력이, 면역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의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폐의 병이라든가 그리고 비염 그리고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잘 오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런 체질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알레르기 그러한 질환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폐 기능이, 호흡기 기능이 좋아지면은 알레르기 그러한 질환도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에 이런 피부나 이런 모발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주 윤택해지고 피부에 그런 윤기가 나고 아주 좋아지고 모발도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호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런 기가 정상적으로 이런 우리 몸에 잘 그렇게 순환이 됨으로써 우리 몸에 이런 피가 아주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러한 피를 공급받아서 전신에 피를 이렇게 잘 순환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 온몸에 이런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니까 우리 전신에 이러한 기능이 좋아지고 우리 전신의 그러한 면역력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키가 잘 자랍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성장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폐가 좋아야지 우리가 금생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 기능이 금입니다. 금이 좋으면은 수라는 것은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이고 이러한 골수, 뼈 이러한 기능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골수가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 뼈가 튼튼해지고 뼈의 성장을 촉진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성장도 아주 좋아지고 키가 잘 자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효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폐 기능이 알레르기를 조절을 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폐 기능이 아주 우리 몸에 그러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우리 몸에 그러한 저항력에 아주 좋은 그런 체질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체질은 이런 폐 기능이 약해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염이나 이런 편도선 이런 몸에 이런 그 저항력이 떨어짐으로써 편도선에 염증이 자주 잘 발생을 하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나 이런 아토피가 많이 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피로하고 조금만 해도 피로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항상 감기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 그런 체질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그런 정상적인 체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상 체질은 이런 폐기능이 아주 그런 충만하고 폐기능이 아주 좋은 체질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기능이 충만하고 아주 좋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신의 그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은 물론 이 편도선이 붓고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고 고생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목도 아주 편안하고 이러한 목의 저항력도 아주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이러한 잔병 치레도 잘 안 하고 감기도 잘 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몸에 알레르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니까 이런 알레르기 반응도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폐 기능을 좋게 유지시키도록 하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러한 방어 기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어 기전이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전은 크게 이런 상기도라 그래서 상기도는 이 코와 이 이런 구강, 입과 입안과 이런 또 인두, 후두 네. 이런 편도 이까지 이런 우리가 상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기도는 이런 이 코나 이 속에 우리 이제 섬모라고 있습니다. 섬모라고 해서 이러한 우리 몸 공기 중에 이러한 이물질이나 이런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올 때 그것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모의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코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폐 기능이 좋고 아주 건강할 때는 코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면은 이 대기 중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런 이물질, 먼지나 이물질의 그런 유해 물질들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코에서 거의 한 70 내지 80%가 제거가 됩니다. 그만큼 이 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코 호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폐 기능이 좋지 않게 되면은 코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코가 자꾸 막히게 되고 코가 자꾸 자꾸 안 좋아지면은 코로 정상적으로 호흡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구강호흡,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 코로 하면은 코에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작용을 하는데 코로 호흡을 못하게 되면은 막부로 입 안으로 막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부로 기관지나 폐로 막부로 들어가서 아주 큰 그런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편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도선은 우리 몸의 그런 임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임파구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강력한 그런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그런 면역균이나 세균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부대가 진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편도선이. 네. 그래서 적이 왔을 때 그 부대에서 막 방어를 하는 거죠. 막고 네. 방어합니다. 그만큼 편도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편도선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편도선 수술해서 잘라버리고 그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막강한 우리 목 안에 있는 이런 편도의 그런 강력한 부대인데 네. 이 부대를 우리 스스로 그냥 무장해제시키고 없애버리면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막바로 그냥 기관지로 폐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아주 나쁜 그런 크게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건 하기도의 방어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도는 이 기관, 아까 요 구강으로 해서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세기관지, 그리고 아까 폐포관, 폐포낭, 폐포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까지를 전부 하기도라 그러고 이 하기도의 그런 방어
방어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관지에도 이런 선모 아주 가는 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에서 선모들이 아주 운동을 해서 몸에 들어온 그런 이물질이나 안 좋은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1차적으로 선모에서 선모 운동으로 밖으로 그런 배출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러한 세기관지에서는 이런 대식세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우리 몸에 그런 이런 방어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식세포는 이런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나쁜 안 좋은 그러한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온 것을 막 잡아먹어서 우리 몸에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방어를 하고, 그런 기도를 또 이런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막강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거기에서도 기관지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네. 폐포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폐포에서 호흡 운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폐포가 좋아야지 우리가 호흡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까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폐포에는 우리가 더 강력한 이런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식세포는 아까 편도에서 이야기한 임파선이라 그랬죠. 임파선, 임파구보다도, 임파구의 그런 면역세포보다도 이런 살균력이 한 100배 이상 되는 강력한 그러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폐포의 그런 대식세포가 그걸 이물질이나 안 좋은 그런 세균이나 이러한 물질들을 최종적으로 폐포에서 대식세포가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들이 이런 폐포의 대식세포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잡아먹어서 이런 살균이 되고 박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이런 폐의 기능이, 방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폐 기능을 아주 폐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능은 내 몸에는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해야지 내 몸에 이런 기관지나 폐나 이런 기능도 정상적으로 방어를 잘 하게 되니까 건강한 폐를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아주 이 대기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해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는 특히 이런 자동차의 그런 배기가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나오면은 우리 그 대기의 이런 자외선과 그런 반응을 해서 이런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오존이, 하늘에 있는 오존은 우리가 이런 하늘의 그런 자외선, 태양의 그런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생태계에는 좋은 도움을 주는 오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이런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이런 자외선과 반응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오존입니다. 이러한 오존은 아주 그런 독성이 아주 많습니다. 강력한 독성 때문에 우리 몸에 막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폐기관지에 이런 방어 기능으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폐포까지 들어가도 폐포에서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막바로 폐포가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 그런 폐 기능이 완전히 그냥 막 다 큰 병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로 들어오는 이런 오존이나 그리고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절대 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강 호흡을 해서는 안 되고 코 호흡을 하면서 1차적으로 코에서 네. 이러한 미세먼지나 이런 이물질을 걸러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코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미세먼지를 그런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외출 후에는
우리가 이런 세안을 하고 가글을 하고 그래서 이런 소금물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소금에는 이런 살균과 소독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가볍게 세안을 하고 입안을 가글해 주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왔을 때 또 이제 이런 물을 자주 마셔서 우리 몸에 이런 안 좋은 그런 유해 물질이 빨리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방법대로 저희가 좀 폐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말씀을 주신 방법을 했음에도 혹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폐 면역 기능이 조금 약해졌을 때 저희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약에는 이런 폐 기관지나 이러한 면역 계통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아주 우수한 그런 약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네. 우리가 그러한 약재를 우리가 대표적인 선택을 걸 해서 하나 소개를 이런 해주시죠. 맹문동이나 네. 또 오비자나 네. 이런 천문동이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약들 한 10여 가지로 해서 네. 저희가 한약재로 해서 저희가 이런 아주 먹기 좋게 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그런 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죠? 폐의 네. 면역을 좋게 해주는 그런 폐 면역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 면역을 좋게 해주는 이런 약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기도 그리고 하기도의 면역 기능을 아주 좋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런 기관지나 이런 폐 기능을 아주 튼튼하게 막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네. 외부의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내가 강력한 우리 부대가 네. 강력한 부대가 힘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그런 적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힘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신의 그런 면역력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폐기관지가 손상이 오고 전신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폐 기능을 아주 좋아지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폐 면역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기능과 폐 면역환을 이용했던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예, 그보다도 먼저 한번 폐 건강에 네. 꼭 필요한 그런 조심해야 될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런 치료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폐가 건강해지고 아주 우리가 활기차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선 첫째는 이런 폐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고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게 되면은 폐나 기관지나 이런 폐 기능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위장계통이 아주 튼튼해야지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안 좋은 음식은 절대 좀 피하시고 그래서 항상 속을 내가 편안하게 속이 거부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걸 명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자세입니다. 네. 항상 코하고 배꼽하고 일직선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폐는 등뼈 흉추가 12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흉추 2번, 3번, 4번 이러한 등뼈 이 바로 이 폐 바로 가슴 뒤쪽에 있는 그런 등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등뼈가 반드시 굽어지면은 그만큼 폐 기능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등뼈가 반드시 펴서 등이 항상 정상적으로 이러한 폐 기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로 너무 과로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과로하고 힘들면은 폐 기능이 또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폐 기능과 면역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첫째는 우리가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햇볕. 네. 하늘에 있는 햇볕의 그런 기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땅을 밟아야 됩니다.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을 하루 30분씩
꼭 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햇볕을 쬐고 힘들면은 땅 위에서 그냥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서 놀으셔도 됩니다. 좀 네. 기운이 있으시면 살살 걸어도 되고 힘이 남아도면 좀 뛰어도 되고 그래서 항상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을 매일 30분씩은 꼭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폐의 그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폐 면역으로 그런 환으로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으로서 이런 상기도와 하기도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런 아주 훌륭한 한약에는 이런 훌륭한 그런 면역 기능을 좋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폐 기능이 안 좋으면 코가 정상으로 안 좋으면서 코 호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가 호흡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 영향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 이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코에 그런 영향이 왔을 때 코를 치료해서 코가 정상적으로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염이나 이런 계통도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턱관절 FCST 학회에서 우리가 턱관절이 틀어지면은 코도 틀어지겠죠. 네. 턱관절이 틀어지면 코도 틀어지면서 코가 영향을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턱관절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코가 정상적으로 제 위치를 잡으면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코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우리가 이런 FCSD란 치료로서 한 30회 남짓 이러한 치료를 함으로써 이러한 코가 정상적으로 코 호흡을 하게 되고 코가 아주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네. 그런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과로를 피하고 항상 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또 이러한 폐 면역환과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편도선이 잘 붓고 감기가 잘 걸리고 그럴 때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러한 그런 환으로 된 이 한약 약을 드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관리와 치료를 했을 때 편도선도 좋아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게 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몸도 튼튼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도 아주 이렇게 하고 나서 아주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두 번째는 기침이 오랫동안 기침을 하고 몇 개월 또 1년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가 계속 나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이러한 약을 드시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병이나 그런 만성기관지의 그러한 확장증이나 그러한 기관지의 그러한 질환이 있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그런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감기가 잘 걸리지 않고 네. 또 가래도 없어지고 호흡도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꽉 막혔던 게 이런 뻥 뚫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코질환으로 코로 호흡을 잘 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그렇게 할 때는 우리 턱관절 FCST 그러한 치료를 한 30회 정도 그러한 치료에서 코질환이 좋아지고 코로 정상적으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 되면 코의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니까 아주 그런 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데 아주 좋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폐면역환이라는 것이 폐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기능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의 심장이나 우리 전신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 기능과 또 폐면역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폐 기능과 폐면역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산수유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산수유는 이런 청청나무, 이런 청청나무과에 속하는 이 산수유 나무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수유 나무의 그런 꽃이 또 아주 예쁩니다. 네. 그런 노란색의 그러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러한 봄에 한 4월이나 이런 4월경에 이런 산수유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산수유 꽃과 비슷한 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네. 이런 생강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강나무의 꽃도 아주 산수유 나무처럼 그런 꽃이 노랗게 그런 예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이런 산수유 나무의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런 10월이나 11월경에 우리가 성숙한 그런 과일을 비대했을 때 아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수유 열매 나무의 열매는 이런 그 열매의 그런 과육이 이런 우리 몸에 그런 음을 왕성하게 하고 또 신장에 그런 정을 아주 충만하게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정력을 좋게 해주고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수유 열매의 그런 그런 씨, 네. 그런 씨는 이와 또 정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런 우리 몸에 그런 신장의 정을 충만해주고 또 좋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런 씨는 또 활정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정을 흐르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흐르게 하고 밖으로 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수유를 그런 우리가 복용을 하고 또 약재를 했을 때는 꼭 씨를 제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첫째는 이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우리 간이나 신장의 기능을 이렇게 튼튼하게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액이 자꾸 이렇게 새는 그런 유정이나 네. 그런 몽정이나 그런 또 소변이 자꾸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러나 밤에 또 야뇨증이나 이러하게 통해 흔히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간의 신장을 도와주는 그런 효과에서는 또 우리가 술에 약간 씻어서 그렇게 쓰는 그런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산수유의 열매는 이런 신선이 맺는 열매라 그래서 몸의 원기가 피를 도와주는 그런 약재이고 또 이런 음을 왕성하게 하고 신장의 정과 기를 보호하고 또 야뇨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나 무릎 건강 또 두통이나 이명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간과 콩팥이 약해서 이런 정액이 새는 유정이나 자다가 이런 정액이 새는 몽정, 너무 빨리 사져가는 조루 이러한 계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변에 그런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유뇨증, 요실급, 야뇨증 등에도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에게도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궁 출혈이 있을 때 이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산수유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원기가 내 몸의 기력이 아주 약해져서 그래 되면은 자꾸 그런 헛땀이 식은땀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런 멈추게 하는 그런 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흘려서 입이 마르고 무기력한 경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간과 콩팥이 약해서 어지럽거나 또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하는 이명증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요통이나 또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럴 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산수유는 약 성질이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에 섭열이 많은 사람, 그래서 붓기가 쉽고 자꾸 아침에 자고는 자꾸 팅팅 붓는 사람 있죠. 네. 붓고 또 얼굴이 자주 막 달아오르고 네. 그리고 여드름이 막 빨갛게 여드름이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보통 때도 열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은 또 이런 약재는 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산수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0이고요. 네, 몸무게는 48kg고, 네. 나이는 41이에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턱관절이 평소에 계속 안 좋아서, 예, 예. 네,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예, 예. 어떠십니까? 평소에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거의 못 먹고요. 예, 예. 마른 오징어나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고, 예, 그리고 쌈이나 이런 거 먹을 때 크게 못 벌리고, 예. 네,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오물오물 먹어야 되고, 예,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말도 많이 하면은 턱이 되게 뻐근하고 아파요. 예, 예. 그리고 입을 조금만 크게 벌려도 턱이 당기면서 아프고, 예. 그리고 특히 잠잘 때 되게 힘든데, 옆으로 돌아 누우면은 턱이 괜다고 해야 되나? 그 통증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자는 거를 잘 못하겠어요. 아파가지고. 예, 예. 네. 예, 예.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진짜.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턱관절은 아주 이런 미세한 조금만 그런 변화가 많아도 이런 심하게 통증과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양쪽 턱관절에 이런 정상적인 그런 양쪽 턱관절의 그런 위치와 그런 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그런 균형이 돼야 되는데 약간만 네. 이 정상적인 턱관절에서 약간만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약간만 이런 틀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네. 틀어짐으로써 턱관절에 그런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예,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통증이 그 신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근육과 그러한 부위로 신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고
또 그런 근육의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입을 잘 벌릴 수가 없고 또 관절에 이런 틀어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입을 벌릴 때 뚝딱뚝딱 이렇게 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입을 벌리고 닫을 때 또 이런 입을 벌리고 닫는 것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또 벌리고 닫을 때 소리도 잘 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나중에 입 벌리고 할 때 뚜덕거리면은 턱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40대 되는 남자분인데 수시로 막 턱이 빠진답니다. 그게 한 10세 때부터 지금 40세인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턱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다니면서 치료받은데도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또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고생한 분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할머님은 턱이 아파서 20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렇게 힘들게 제대로 낫지도 않고 그런 할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턱관절은 또 치료하기도 힘들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턱관절 FCST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 우리가 FCST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FCST 치료는 양쪽 턱관절의 균형을 불균형된 그런 턱관절을 정상 위치로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정상적으로 딱 그렇게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좋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을 하고 하면은 턱관절의 균형이 또 틀어지게 됩니다. 또 틀어지면 다시 또 맞춰주고 또 틀어지면 다시 맞추고 틀어지면 다시 맞추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틀어지면 맞추고 틀어지면 맞추고 정상 위치로 자꾸 맞춰보면은 나중에 턱관절이 정상 위치에 반듯하게 좋아져서 턱이 그렇게 빠지는 사람도 턱이 안 빠지고 아주 좋아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아팠던 그런 할머님도 치료받고 아주 감사하다고 큰절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FCST 좋은 치료를 그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혹시 FCST 치료하는 그런 한의원이나 이런 의원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로도 사연 주셨는데요. 뒷번호 1948 쓰시는 분입니다. 박사님, 저는 평소 숨을 쉴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숨을 좀 크게 쉬면서 폐 쪽을 구부리면 쓱쓱 하는 소리가 납니다. 평소에 불편하진 않는데 숨이 폐까지 닿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고 하품이 너무 많이 납니다. 혹시 천식과 관련된 증상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폐를 구부릴 줄도 아시는 분인 건지 이게 저는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쨌든 뭔가 숨 쉬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첫째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반드시 자꾸 피는 그런 습관적으로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게 첫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폐가 구부러지면은 폐가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폐 기능에 자꾸 장애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그래서 몸을 구부리시는가 그렇죠. 보다. 등을 자꾸 네네. 구부리면은 폐가 답답하죠. 네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꾸 한 번씩 하면 습관 자꾸 하면은 자꾸 영향이 옵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또 하품을 하고 하는 게 아까 비위장이 좋아야지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위 장계통이 튼튼할 수 있도록 음식 조심을 철저하게 하시고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고 밥에 자기 전에 절대 드시지 말고 이런 비위장을 항상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속이 편안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자세하게 검사를 하시려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네. 일단 엑스레이 찍고 그보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제 CT를 찍든지 해서 폐에 과연 폐 상태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기관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폐 자체에 그런 폐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폐 기능을 좋게 하려고 하시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그런 폐에 면역환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기침이 안 나도 천식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기침은 안 나지만 말씀대로 이분 말씀대로 이렇게 뭔가 폐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천식 진단이 가능한 건지. 보통 일상적으로 천식이라고 하면은 기관지에서 그런 천식이 나오니까 기관지에 그런 그 기능이 나빠지고 기관지에 정상적으로 이런 작동을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증상이 발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내가 천식인데도 전혀 기침을 안 한다, 알겠습니다. 전혀 가래나 전혀 안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네,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기룡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